자, 우리 시험 대비 교재 8쪽에 28번. 요렇게 생긴 애 극한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땡땡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땡땡땡이 없어지도록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리미트를 씌워야 되잖아. 그치? 자, 근데 보니까 분모는 너무나 기본 꼴이죠. 그냥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분자가 보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애들은 일반항을 뭐라 그래야 돼? 내가 만약에 분자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시그마를 씌웠다면 이 안에다가 뭐라고 써야 이게 이 분자와 동일한 식이 될까요? 그렇지. n 플러스 k라고 써야 돼. n 플러스 k. 그치? 그래야지 이 시그마의 주인공 문자 k니까 k 자리에다가 1 넣고 k 자리에 2 넣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n은 계속 n이고. 그쵸? 그래서 이 분자에 써 있는 거를 요런 모양으로 바꿔 쓰는 게 처음 할 일이고, 재우야, 그러면은 요렇게 써져 있는 시그마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랬었지? 우리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n은 무슨 취급을 해줘야 돼? 상수 취급을 해줘야 돼. 그치? 이 시그마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k니까. 그치? 그래서 요 n은 그냥 위에 있는 n하고 어떻게 되면 끝이야? 이게 이런 거잖아. 시그마 n이 있고 플러스 시그마 k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이거랑 이거는 전혀 다르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야? 또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5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 그냥 5예요? 5n이지 5n. 그러니까 여기에 상수가 들어가면 이 상수는 꼭대기에 있는 거랑 곱해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 n을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쵸. 이거랑 곱해가지고 이건 n제곱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n제곱이 되는 거고, 이 뒷부분이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이 분자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n 플러스 1분의 여기는 n제곱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뭐 분모 분자에 2 곱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최고차항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만 쓱 보면 이거 얼마 될까? 3 되겠죠. 그죠? 3. 그치? 3.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분자를 요렇게 생긴 시그마로 바꾸고 그걸 잘 정리해서 n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것. 답은 3입니다. 여기가 n제곱이지. 여기가 왜 n제곱인지 알겠어? 우리 재영이가 이틀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지? 아직 모르는 게 많다, 그지? 근데 이거요. 뭐? 분모가 그거죠.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거는 요거지. 그러니까 이 분자를 지금, 그러니까 분모가 요거인 건 알겠지, 재영아? 분자를 분자를 첫항 더하기 끝항 한 다음에 2로 나눈다. 등차수열로 보겠다. 그래도 그 다음에 n을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겠다 이거죠? 분자를. 그래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2n까지를 다 더하는 거, 요거를 그냥 등차수, 하나의 등차수열이라고 생각하면은 첫 항이 n 플러스 1이고 끝항이 2n이고 항의 개수가 n개니까 네가 얘기한 건 뭐였어 그럼?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게 지금 2분의 n 괄호 a 플러스 l 말한 거 아니야? 2분의 n 한 다음에 첫항 플러스 끝항.
이게 언제 쓰는 공식인데? 이게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이에요. 등차 수열로 바라봐야지 네 설명이 이제 납득이 되는 거지. 아무튼 결론은 맞아요. 이렇게 요렇게 2분의 한 다음에 n괄호 a 플러스 1로 풀어도 됩니다. 등차 수열로 볼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시그마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좀 더 추천할 만한 방법이에요. 답은 3이고요. 또 그쪽까지 숙제하면서 질문 있나요? 30번이요. 30번. 자, 30번. 이거는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수렴한다라고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가정하고 풀면 쉬워. 이게 알파로 수렴을 한다면 그러면 2 알파 마이너스 1분의 3 알파 플러스 1이 2라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그냥 2 알파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버려가지고 1차 방정식 한번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이 2로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기서 이 부분을 쓱 뽑아내가지고 요게 그냥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nan이 2다. 그러면 an은 뭐야? n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거를 갖다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야. 여기다. 근데 그 서술형으로 저렇게 써도 되나요? 서술형에다 쓰려면 이제 치환해서 풀어야죠. 서술형에다 쓰려면은 nan이라는 요 수열 자체를 요거를 bn으로 치환을 한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이제 정석이고, 그냥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n자리에다 갖다가 n분의 2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n분의 8n 플러스 8n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최고차항 8이잖아. 이렇게. 그치? 이게 좀 풀면 빠르고, 안 그러면 이제 얘를 bn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리미트 bn이 2로 가고, 근데 nan이 bn이랑 같으니까 an은 n분의 bn이고, 그래서 이 n분의 bn을 여기다 넣어줘야지. 그쵸? n분의 bn을 여기다 넣어주면 n분의 4n 마이너스 3 곱하기 bn이잖아. 얘는 4로 가고 얘는 2로 가니까 곱하면 8입니다. 이게 이제 서술형 풀 때의 정석 풀이고, 근데 그냥 편하게 풀 때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 자, 또 9페이지까지 질문 있나요? 아니, 오늘 시험 잘 봤나? 이제 볼 거야? 재호 오늘 시험 잘 봤나? 아직 안 봤어? 재영이 말고 그러면 예안이는 그 뭐 풀고 있어 시험지? 예. 너 몇 시에 왔어? 저 다 풀었는데 그냥 몇 시부터 풀었는데? 저한 8시 20분 30분. 시험 그렇게 오래 풀면 어떡해. 아니 다 입체점 받은 거. 아, 고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9쪽까지 질문 없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쪽으로 가볼게요. 10쪽. 급수로 가서 우리 복습을 조금 해보면, 일단 급수는 이거 너무 당연한 개념인데 주말에 문제 풀 때 보니까 아직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이렇게 써있는 게 기본적으로 급수죠. 그죠?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까지 계속 더해 나가는 게 급수잖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약간 세분화시키면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리미트를 분리시켜내고, 시그마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써줘? k는 1부터 n까지로 써주고, 그 다음에 an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기호를 얘네 둘이 합쳐진 거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걸 요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다시 또 요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도 쓰죠?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sn이라고도 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같다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 그리고 보통 우리는 요 sn이라는 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치, 요거를 부분 합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일반적인 급수를 푸는 순서가 어떻게 돼? 일단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인 부분합 sn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쵸?
SN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그 SN에다가 뭘 씌운다? 리미트를 씌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급수를 푸는 순서죠. 그쵸?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요 단원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명제가 있죠. 그죠? 급수와 극한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진 명제. 그 명제가 뭐더라?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죠. 급수가 뭐 하면? 수렴을 하면, 급수가 수렴을 하면, 자, 그때 그 수열의 극한은 어떻다? 0으로 수렴을 한다가 이게 참임이 알려진 명제예요. 그쵸? 급수가 수렴을 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다. 요거 여러분 외울 때 뭐랑 연결 지으면 조금 외우기가 편하냐면, 우리 그 등비수열 있잖아. 물론 이거는 모든 급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합니다. 꼭 등비급수가 아니라도 성립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 이 AN이 만약에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예진아,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기 위한 R값의 범위가 뭐였죠? 마이너스 1부터? 등호부터 안 붙어? 등비 수열이면 붙고, 이거 전체는 시그마 개념이니까 등비 급수면 안 붙죠. 그러니까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정확히 요거지. 자, 요거는 이제 등비 수열이잖아.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부터 1 이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세분화 시켜보면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랑 R값이 1일 때는 수렴하는 값이 달라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R의 n제곱이라는 수열에 대해 말하는 거야. 자, 요런 등비 수열에 대해서 공비가 여기에 있으면 이거 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공비가 1이면 얼로 수렴하죠? 1로 수렴합니다. 그치? 그니까 등비 급수가 수렴했다 그러면 R이 요 범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등비 수열도 그러면 R이 요 범위에 있는 거니까 꼭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알려져 있는 명제고, 그러면 얘 하나, 명제 중에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그 명제에 무엇도 참이야? 그거 뭐지? 두 글자? 네. 대우도 참이죠? 자, 요거의 대우가 뭔데요? 안 돼요. 불러봐. 리미트 AN이 수렴. 에이씨, 발산. 0이 아니면, 수렴을 하더라도 0 말고 다른 데로 수렴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0이 아니면, 그러면 시그마 AN은 어떻다? 발산. 발산한다. 그치? 이것도 대우 명제이기 때문에 항상 참입니다. 그쵸? 이 두 가지 명제가 늘 성립해 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문제로 가볼게요. 40번 문제 한번 볼게요. 40번. 10쪽에 40번. 이거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10쪽에 40번. 발산함을 보이시오 그랬죠? 뭐만 보여주면 될까? 그렇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막 시그마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없는 거야. 그렇지? 여기 막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막 지워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수열을 갖고 와가지고 뭐만 씌우면 돼? 리미트만 씌우는 거야. 시그마 없이 리미트만 씌워. 그래가지고 재우야, 이놈의 값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면 이 1번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응? 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 급수가 발산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 그럼 얘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면 돼? 0이 아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극한을 구해봤을 때 그게 0이 아니면 그럼 1번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거 극한 어떻게 구하니, 재호야? 그쵸.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얘를 유리화시키는 친구를 곱하죠.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요거를 이제 분모 문제에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분모는
요것만 남아있을 거고 분자가 뭐가 돼? 이거 계산되면 2n이 되겠죠. 2n. 이거 뭘로 수렴하니? 1로 수렴합니다. 최고차항 보면 1로 수렴하죠. 1이라는 숫자는 0이 아니잖아. 그치?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도 발산을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2번도 자 여기 써져 있는 것 자체는 계속 더해 나가는 상태니까 시그마죠. 급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수열에 뭐만 뽑아서 n번째 항 1반항만 뽑아. 여기서 1반항이 누구예요 지금? 3n-1분의 n 플러스 1 이게 정확히 1반항이죠. 그죠? 여기다가 뭐만 씌우면 된다? 리미트만 씌우는 거야. 리미트 씌우면 바로 얼마인 거 보여요? 3분의 1인 거 보이지, 그치? 그럼 역시 이것도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그 봐라 얘는 뭐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방금 말한 명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와서 11페이지는 이제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가 사실 문제 풀기 제일 편해. 다 뭐만 쓰면 돼요? 다 그냥 1-r분의 a 이걸로 다 퉁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등비급수는 대부분 수렴하는 거에 대해 물어보니까 1-r분의 a 수렴할 때는 요 공식 하나로 그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비급수가 수렴을 할 조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 그치? 뭐였지 병준아? 등비급수가 수렴을 할 조건 a가 0이거나 또는 요거였죠, 그쵸?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요 경우보다는 이제 요 경우를 이용해 가지고 걔가 수렴을 할 범위를 구하죠. 자, 그게 이제 46번 문제입니다. 46번 답 한번 찾아볼래? 46번.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범위만 활용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46번 해보자. 첫 번째 건 답이 뭐죠? 그렇지. 두 번째 건 답이 뭐죠? 그쵸. 맞죠? 요거는 그냥 공비. 요 부분이 그대로 공비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요 범위가 나올 거고. 그럼 얘가 3분의 2로 수렴했어요. 이거는 한영아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 그치? 1-r분의 a. 근데 a가 지금 1인 건 벌써 알고 있으니까 자 1-r분의 1 얘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r값이 얼마가 돼야 될지 x자로 곱해보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r값이 마이너스 1이 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빨간 박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x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넘겨보겠습니다. 12쪽으로 가서 12쪽에 있는 문제는 등비급수 뭐가?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하는구나. 계산하면 나와요. 여기 네모 박스가 이게 r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려면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x는 3이지. 그치? 자, 12페이지로 가서 12페이지에 요건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그 48번이나 49번처럼 순환소수 나온 거 있잖아요. 예진이 요거 순환소수 이거 등비급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재영이 할 수 있죠? 이런 거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는 거 아무 돼요? 근데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이거 안 알려주셨잖아요. 안 알려줬다고요? 할 줄 알고. 0.1땡 3땡이면 이제 이런 뜻이죠. 13, 13, 13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0.13 더하기 0.0013 더하기 0.000013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죠. 그쵸? 그걸 무한대까지 더하는 꼴이기 때문에 얘를 등비급수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거를 첫 번째 항, 이거를 두 번째 항, 이거를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공비가 뭐예요? 100분의 1이네. 그치? 공비가 100분의 1. 그러면 첫 항이 0.13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100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분모 100분의로 통분시킨 다음에 100 지워버리면 되니까 99분의 13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의 값을 찾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이거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소수 찾는 게 분수령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논술형으로 안 내고 그냥 객관식으로 내면 이렇게 누가 풀어? 다 그냥 그 중학교 때 배운 거 막 그런 걸로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낼 거라면 풀이 과정을 쓰라고 내겠지. 그치? 그러면 그 옆에 2번처럼 0.27땡처럼 순환을 안 하는 애가 껴있을 땐 어떻게 할까? 신말이요. 그냥 0.2는 그냥 앞에 하나 따로 두면 되죠. 그러니까 0.2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0.0007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뒷부분만 따로 계산하면 되죠. 마지막에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 뒷부분은 공비가 0.1이죠. 1-10분의 1분의 요거는 100분의 7이네. 100분의 7이니까 90분의 7이 되겠죠. 90분의 7. 거기다 앞에 있는 0.2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0.2가 10분의 2니까 90분의 18인가? 0.2가 요거랑 요거를 더해가지고 90분의 25 5로 약분하면 18분의 5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순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따로 빼놓고 순환을 시작하는 곳부터 하나의 등비수열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빠질 수가 없는데 51번 한번 볼까요? 51번 자 51번 같은 문제는 요런 그림인데 원 안에 삼각형 또 그 안에 원 그 안에 삼각형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건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C1 그러니까 가장 겉에 있는 애 반지름의 길이가 4야. 그러면 요런 거네. 여기를 우리가 중심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가 4인 거죠. 그죠? 뭐 당연히 뭐 이렇게 그어도 4일 거고. 그러면 그때 두 번째 원의 반지름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면 여기서 요렇게 가야 되잖아. 요렇게. 그치? 여기. 그럼 여기까지의 길이를 찾으면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이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특수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딱 자르면 이제 30도, 60도, 90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길이가 4였어. 특수삼각형은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빨간 변의 길이는 얼마다? 2가 되겠네. 그치? 뭐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2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첫 번째 원의 둘레 길이는 반지름이 4였으니까 8파이일 텐데, 두 번째 원은 방금 우리가 이 빨간 선분 이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원은 준호야 둘레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이 2니까 4파이. 그럼 끝났지. 공비가 얼마라는 게 보여요?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게 보이지. 그래서 1-2분의 1분의 8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16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6파이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2번도 답 한번 찾아볼까요? 52번 계산 한번 해봐. 자 봐봐 52번 이런 거는 이제 실전에서 만나면 빨리 풀고 넘어가 줘야 돼요. 그 제일 처음에 1톤을 생산을 했는데 1톤 그 1톤 중에 75%가 수거가 됐죠. 이 75%나 80% 같은 거는 소수로 가는 것보다 분수로 가는 게 훨씬 편한 숫자들이에요. 75%가 분수로 얼마니? 4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1톤을 생산을 했는데 그 1톤 중에 4분의 3만큼이 수거가 됐어. 근데 그 수거된 것 중에서 얼만큼만 재생산이 돼요? 80%? 80%는 또 분수로 얼마예요?
5분의 4잖아. 그러니까 이 수거된 양에다가 5분의 4를 곱해. 그게 처음으로 재생산된 비닐의 양인 거니까 이게 첫 항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가끔 첫 항을 1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기 쉬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재생산된 비닐의 총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1톤이 첫 항이 아니야. 1톤에다가 한번 수거해서 재생산된 걸 곱해서 그 곱한 값이 첫 항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 계산해보면 이거 얼마냐면 이거 어차피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5분의 3이 되는 거잖아. 5분의 3. 이걸 우리는 첫 항으로 볼 거고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어? 첫 항이 5분의 3이지. 왜냐면 1톤만, 그러니까 5분의 3톤인 거지. 처음 수거된 비닐량이 5분의 3톤. 처음 재생산된 비닐의 양이.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이 5분의 3톤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5분의 3톤만큼을 이제 뿌렸는데 그 중에 다시 또 4분의 3만큼이 수거가 되고 그 중에 또 5분의 4만큼이 재생산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냥 5분의 3을 한 번 더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3에 뭐가 돼? 5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게 두 번째 항인 거야. 그러면 끝났지. 첫 항도 5분의 3이고 공비도 5분의 3이고. 그럼 답이 뭐가 될까? 5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1.5톤이 되겠습니다. 1.5톤. 이렇게. 근데 예. 재생산이 1.5가 조율적으로 나왔는데 아니죠.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1톤에서 어. 75%만 수거해가지고 어. 거기 중에 80%를 재생산한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재생산된 게 0.6톤인 거잖아. 그럼 또 그 0.6톤이 이제 시중에서 쓰인 다음에 그 쓰인 거를 다시 수거해가지고 또 재생산하잖아. 그러면 또 요만큼이 또 재생산이 됐어. 그럼 또 재생산된 거를 가지고 또 수거해가지고 또 재생산, 계속 이 항들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니야. 여기 나오는 모든 값들이 다 재생산된 비닐들 아닌가? 그러니까 네 생각은 이게 1톤을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1.5 나왔는데 음. 계속해도 1.5 나왔는데 1톤이 넘어갈 수 있죠. 재활용이라는 게 뭐야? 한번 썼던 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생산된 1톤을 넘어가게 재활용할 수 있지. 썼다가 다시 갖다 다시 만들어서 또 뿌리고 또 다시 갖다 만들어서 또 뿌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그 계속 내가 그 시중에다가 풀게 되는 그 재생산된 비닐의 양들을 계속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누적. 그 누적인 거죠, 누적 당연히. 선생님, 총량이니까. 5분의 3을 600이라고 하면 안 돼요? 600이요? 아예 그러면 기준치를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뭐 만약에 이거를 600kg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답을 쓸 때도 그럼 1500kg으로 쓰든가. 뭐 그건 상관이 없죠. 아, 네. 저거 밑에 거도 바꾸지 않으면은 아니 근데 봐봐. 네가 이걸 600으로 했으면 여기가 600이 됐다 하더라도 요 뒤에 곱해지는 건 똑같잖아. 그러면 이거는 600에다가 5분의 3을 곱한 거 아니야 결국은? 어쨌든 그럼 요게 600이 됐을 때 600에다가 두 번째 항이 600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공비가 5분의 3인 것은 동일한 거죠. 그럼 첫 항만 600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아니야? 1-5분의 3분의 600인 거잖아. 5분의 2분의 600이잖아. 그치? 그럼 나누면 300이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300 곱하기 5 하면 1500이잖아. 똑같은 거라고. 그치? 결과는 같아. 자, 52번에서 조금 더 복잡해진 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53번이거든요. 자, 53번. 어느 장학재단이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20억 원. 근데 그 20억 원의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매년 초에 기금을 운용하여 연말까지 25%의 이익을 내고 돈을 엄청 많이 번다, 그지? 와.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국민연금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그지? 25%. 오늘 나왔어, 이거? 25%의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그 기금과 이익금을 합한 금액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대. 그럼 첫 해에는 얼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했을까? 20억 있었는데, 그쵸. 25%의 이익을 냈다 그랬지.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니?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20억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5를 곱해야 됩니다. 1 플러스 4분의 1의 개념으로.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 그럼 얼마가 된 거야 이게? 25억이 된 상태예요. 그 25억이라는 총 금액의 얼만큼을? 40%를. 40%면은 5분의 2죠. 여기다가 5분의 2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 돈이 첫 번째 그 장학금이 되는 거지.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장학금이니까 얘가 A1인데 두 번째 장학금은 뭐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요 돈을 갖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요 돈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얼마 만들었지? 20억 곱하기 5분의 4 해가지고 총 25억까지 만들었죠. 그러면 그 25억 중에 10억은 장학금으로 썼지. 남은 돈이 얼마야? 15억이잖아. 그 15억이 다음 해 시작할 때 시작 금액이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되나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20억에다가 4분의 5를 곱해가지고 만든 총 그 기금과 이익금 중에 5분의 2만큼은 썼단 말이야. 남은 건 얼마예요 그럼? 5분의 2만큼을 썼으면 5분의 3만큼이 남은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한 돈 있죠. 이 돈이 뭐냐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기금인 거예요. 다시 첫 해에 뭐 2021년도에 20억으로 시작을 했어. 그럼 2021년 말이 됐을 때 그 기금에 총 얼마가 있었냐면 25억이 됐어. 수익률이 있었잖아. 그럼 그 25억 중에 10억은 어떻게 했어?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10억은 썼다 이거예요. 10억은 썼고 그럼 나한테 남은 돈이 얼마야? 15억이지. 그 15억이 그 다음 해 2022년도 시작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이란 말이야. 15억이. 그치?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또 이 돈을 가지고 또 1년 동안 운용을 할 거 아니야. 또 1년 동안 운용을 하면 또 나는 얼만큼의 수익을 얻어? 25%의 이익을 또 내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해야 돼? 곱하기 4분의 5를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얻은 돈, 이게 그러면 두 번째 해에 내가 갖고 있는 총 금액이야. 그 중에 또 얼마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5분의 2를 지급해. 그치? 40% 지급하는 거니까 5분의 2를 지급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다시 5분의 1을 곱해. 이게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얼마인지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잖아.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공비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첫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면 공비, 추가된 숫자가 뭐냐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비교해보면 첫 번째 줄에는 없는데 두 번째 줄에 추가된 숫자가 뭐가 있어? 요렇게가 지금 추가됐다고 볼 수 있죠. 요게 공비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4분의 3이 공비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그치? 4분의 3이 공비가 되고 첫 항은 아까 전에 우리 10억이라고 구해놨잖아. 첫 번째 장학금. 그치? 첫 번째 장학금 10억, 공비는 4분의 3. 그러니까 1-4분의 3분의 1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40억이 되겠습니다. 40억. 아까 우리 25억만큼 돈을 벌었잖아. 근데 그 중에 40%를 장학금으로 썼죠. 그럼 40%를 썼으면 남은 게 몇 프로야? 60%잖아. 그 60%가 그 다음 해에 기금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60%를 분수로 나타내는 게 5분의 3이죠. 그지? 그러니까 20억 곱하기 5분의 4 여기까지가 지금 25억이야. 그럼 그 25억 중에 장학금 쓴 거 말고 남은 거가 5분의 3까지 곱한 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5억인 거야 여기까지. 그죠?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지 풀 수가 있겠고. 예. 서울대에서 이 정도 장학금인가요? 서울대요? 네. 서울대라고 다 장학금 주냐? 안 줘요. 좀 좋은 대학교는 좀 그런 거지 않나요? 에이, 좋은 대학교도 거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나 받는 거지. 또 좋은 대학교는 또 좋은 대학교 나름대로 또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장학금 받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58번을 풀까 했는데 58번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내가 아까 전에 그 급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문제였나? 아무튼 이런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막 주말에 풀 때 보니까 여기서 막 SN 빼기 SM-를 해가지고 AN이 뭔지 막 찾고 있는 거야. 그게 찾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죠. 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얘기했잖아. 이거 자체가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 SN 식에다가 뭐만 씌우면 된다? 여기다가 그냥 리미트만 갖다 씌워가지고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단 여기 이제 땡땡땡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는 한번 정리해야 되겠지. 이게 얘 하나 뭐랑 같아? 2분의 n n 플러스 1과 같겠지? 끝났지. n제곱 플러스 3n분의 2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극한값이 얼마예요? 요렇게 그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AN을 구해가지고 내가 다시 SN을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급수를 구할 때 순서가 부분합을 찾아서 리미트를 씌우는 거잖아. 근데 근데- 리미트 SN이라는 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죠? 얘가 이거인 걸 모른다고요? 얘가 이거인 걸 모르면 못 풀죠. 자, 넘어갑니다. 14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자, 65번 이거 기억나니? 그렇죠. 이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아니요. 일단 이 직선을 y는으로 정리해가지고 써보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1이거든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이거 y 절편이 얼마지? 1이지? y 절편이 1이고요.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오른쪽으로 3칸을 간 다음에 위로 한 칸을 올라가가지고 여길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이제 요런 그래프가 문제에서 말한 직선인데, 그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 그랬으니까 얘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얘는 x좌표가 0이잖아요. 얘는 해당 안 돼. 그럼 처음으로 해당되는 애는 누구야? 얘가 처음으로 해당되는 점이야. 근데 여기 몇 컴마 몇인가요? 3,2죠? 그쵸? 여기가 1이었는데 한 칸 올라갔으니까 3,2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칸 간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라가가지고 요 점이 또 정수점이잖아. 여기 몇 컴마 몇이야? x 값은 3 커졌으니까 6, y 값은 1 커졌으니까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x 좌표는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고 y 좌표는 1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일반항이 바로 나옵니다. 그치? 지금 x 좌표를 an으로 놨고 y 좌표를 bn으로 놨기 때문에 an의 일반항은 3n이라고 볼 수 있고요. bn의 일반항은 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문제에서 말한 여기다 집어넣고 이를 계산하는 건데, 자, 재영아 아까 전에 이거 계산하는 순서가 뭘 구해야 된다? 그치, 리미트를 일단 앞으로 빼버리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이제 ak, bk 분의 1인 거야, 그치? 근데 ak, bk가 여기 구해놓은 3k랑 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3k,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도 물어봤잖아. 이런 모양 어떻게 하냐고. 응? 부분분수, 그치?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 계산하겠습니다. 3분의 1은 뭐 앞으로 빼놔도 되니까 3분의 1 앞에 빼놓고요. 재우야, 요 부분을 요 3 빼고 요만큼 우리가 부분분수 공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바뀌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n 자리에 k 자리에다 1부터 쭉쭉쭉쭉 집어넣고
결국 남은 것만 쓰면은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만 남죠. 그래서 남는 것이 처음에 1 들어간 거 1분의 1, 마지막에 n 들어간 거 n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남는 상태가 된다. 이게 SN이야. 이게 SN. 부분합.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 이제? 리미트. 그치? 리미트 보내면 그냥 뒤에 건 없어지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그치?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과 67번은 여러분들 좀 해봅시다. 우리 지난 주말에 해봤던 거니까 해보시고 대단원 평가하기도 풀어오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우리 저번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랬잖아. 여기 뒤에 96쪽부터 있는 효자고 기출. 이게 지난주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2층에서 풀었던 문제들이거든요. 96부터 자, 다시 풀어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 잘 풀렸나요? 여기 막히는 거 없었니? 없어? 한영이 풀어봤어? 첫 번째 페이지 괜찮았어? 예진이는? 너 그날 수업 안 들었어 그거? 빠졌던 거 안 들었어? 아 저번 어차피 안 본 시험이다? 어차피 안 본 시험이다 나는. 봤다고 이거? 오. 그랬어. 이제 여기 1번 틀렸어도 될걸요? 1번을 틀렸다고요? 1번 뭐 다시 풀어보세요. 그죠? 인비수를 수렴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예. 그치? 등호 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해보시고.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어때요? 10번이요. 10번. 자, 10번은 요 그림에서 F 세타 마이너스 G 세타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F 세타도 그렇고 G 세타도 그렇고 이거를 단독으로 구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요 하얀 부분 있죠? 요 부분의 넓이를 뭐 S라고 합시다. S.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거냐면 내가 이제 F 세타 마이너스 G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F 세타를 단독으로 찾기 어려우니까 F 세타 플러스 S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 뺄 때도 G 세타를 단독으로 찾기 어려우니까 G 세타 플러스 S 요걸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차피 S는 지워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요 F 세타 플러스 S랑 G 세타 플러스 S 요거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게 A, B와 A, C가 둘 다 2라 그랬죠? 여기도 2고 여기도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타니까 요렇게 써놓을 수 있겠네. 요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 뭐라고 쓸 수 있죠? 여기?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 세타고 빗변이 2잖아. 2 코사인 세타, 그치?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2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지. 2 사인 세타.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2 사인 세타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부채꼴의 뭐예요? 반지름, 그치? 맞죠? 반지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채꼴 지금 F 세타하고 S하고 더한 거 그게 요 부분이잖아. 요렇게 생긴 지금 부채꼴의 넓이 구하고 싶은 건데 이 부채꼴은 반지름이 2 사인 세타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각이 여기인데 이 중심각은 세타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치?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일단 파이에서 세타를 뺀 다음에 걔를 2로 나눈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초록색 부채꼴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영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포도법으로? 세타 알지? 예? 맞긴 맞는데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2분의 1 r제곱 세타 아니면 뭐 2분의 1 rl 이렇게 하죠, 그쵸?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 하고 자 r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r 값이 지금 2 사인 세타죠. 그럼 요거 제곱하니까 4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그러면 4하고 2분의 1은 이렇게 지워지겠네. 슥슥슥 지워질 겁니다. 남은 것은 사인 제곱 세타 괄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앞에다 쓸게요. 요렇게. 요렇게 된 거. 요게 지금 요 앞부분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뒷부분은 G 세타가 여기 조그만한 부분이고 거기다가 S를 합치니까 얘네들이 합쳐져서 무슨 도형이 돼? 이렇게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 직각삼각형. 근데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 그죠? 충분히. 여기가 아까 2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요거 뭐예요? 그쵸?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지. 그럼 2로 묶어버리면 2 괄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그게 밑변. 그 다음에 높이가 2 사인 세타니까 삼각형인 거 생각하면 얘는 뭐가 돼? 하나 지워지고 사인 세타 하고 2 앞으로 하나 빼주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까?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 자, 요거에서 자,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 2 사인 세타 괄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거를 뺀 거를 이제 F 세타 빼기 G 세타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다가 세타 제곱 붙여가지고 리미트 보낼 건데 세타 제곱을 요렇게 따로따로 붙이면 되겠죠. 요렇게 붙이면 되겠죠. 아주 리미트 세타는 0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앞에 거는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요거 예쁘게 1로 가겠지.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만 남았는데 세타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1이죠. 아 파이죠, 파이. 그지? 그리고 뒤에 거는 여기 세타 빠졌네요. 사인 세타. 세타 왜 0으로 가요? 세타요? 문제에서 0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세타 제곱분의 사인 세타니까 보세요. 여기서 사인 세타를 하나 이렇게 지우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잖아. 이렇게. 그럼 지우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어때요?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그지?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지. 그지?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면 분자는 결국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근데 분모는 세타하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세타를 내가 하나씩 요거 하나 지우고 사인 세타 하나 지울 수 있잖아. 1로 가니까.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걸 보면 분모는 0으로 안 가지만 분자가 어디로 가? 여전히 0으로 간단 말이야. 사인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통째로 뭐가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지, 0. 그래서 남은 것은 파이다. 답은 3번입니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잖아. 그러니까 세타 하나랑 사인 세타 하나는 지워질 수 있는 거야, 항상. 탄젠트 세타도. 그지?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자, 또 97쪽에서 또 딴 건 괜찮았니? 그러면은 98쪽으로 가서 여기 문제들을 이거 얘네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요? 진짜 고민이 좀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원래 이렇게 어려운 학교가 아닌 걸로 알고. 효자고 뭐 쉬었다 어렵다 그래요. 근데 또 이 시험지가 또 엄청 어렵냐? 그렇지는 않아요. 미적분이 그런 거지.
여기 일단 98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거의 만만한 게 없어. 너무 다 몰렸어서 질문할 수가 없어. 재우는 여기 좀 풀었니? 여기 좀 풀었니? 요 페이지? 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네, 다음엔 다음 거 들어와요. 다음에는 다음 회차 거 한번 풀어와 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98쪽이랑 99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내가 토요일까지 좀 더 선별을 해볼게요. 알고까지는 내가 그래도 내가 이거 설명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실전을 만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문제들 좀 선별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해주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앞쪽에서는 앞쪽에 몇 쪽까지였죠? 15쪽까지. 그래서 토요일까지 앞에서는 15쪽까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기출 2회차를 풀어와 봅시다. 기출 2회차. 선생님, 네. 이 민주형 1번 같은 거는 이거 민주형 1번 같은 거는 안 나오죠? 잠깐만. 이게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자, 이렇게가 다음 시간까지 숙제. 여기까지 할게요.